그리고 분포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메일 점수 30점 만점에서 맞은 점수입니다. 맞은 점수예요. 오? 몰랐는데. 저기 민지께 잘 봤어. 생각보다 쉽지. 너는? 오답하기 전에 앞서서 얘들아 일단은 앞반에도 다 숨겼거든. 일단 다시 한번 머리 돌려보면 월수토반에 이게 이제 A반 원장님이 가장 최상위 반이고 그다음 여기 이제 B반, C반이 있고 저희가 화목토 A반이 컴퓨팅 하는데 여기 A반이 있습니다. 원장님 반은 따로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점수 비자에서 사실상 이건 잘할 건데 일단 저기 강술쌤반 B반이 지금 이제 최저점이 14점이고 18점이 최고점이에요. 일단 연우가 아직 일단은 잘 바꿔요. 연우만. 그다음은 평균 점수는 16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16점. 그다음에 C반 쪽이 이제 진수이 맡고 있으신 반은 최저점 6점이긴 한데 6점에서 18점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평균 점수는 여기는 12점대입니다. 12점대. 저희는 이제 얘 7점부터 21점이 아닌 점수가 왜 이렇게 넓어? 이고요. 평균 점수 13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여러분 상대를 보시면 저희 반이 정말 독특한 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분포가 좀 격차가 크긴 해. 근데 평균 점수를 보면 그 반의 레벨을 보는 건데 일단 저희 불안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평균 점수 깎아먹는 여러분들 반성하시고요. 열심히 합시다. 물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틀리면서 배운다는 마음. 근데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또 빠르게 발전하자. 그렇고요. 어쨌든 13점 이하는 다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13점 미만이요. 평균까지는 괜찮은데 미만들이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 민재랑 여도가 많이 올려서 17점이랑 21점 다 13점 이하예요. 두 명이나 주니까 좀 나도 다 평균 미만이에요. 너무 올렸어요. 진짜 많이 연 잘했습니다. 연 21점 매우 잘했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번엔 터졌네. 그러니까 아니 얘들아 같이 우리 58번 첫 번째 번 얘들아 1번은 다항식의 뜻이지? 이건 뜻이야 뜻? 계산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항식은 문제에서 길게 나열돼 있으면 뭐뭐에 대한을 잘 이와야 돼. 1번 문제야. 뭐뭐에 대한 문제에서 y에 대한이야 x에 대한이야? 처음 시작이 1번 뭐라고 돼 있어 주영아? x에 대한이라는 건 x가 기준이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x만 문자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이에요. x가 기준인 식의 나열이야. 그때 봤을 때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은 잘 내림차순 오름차순 했죠. 됐습니까? 기억과 니은은 잘 내림차순 잘 오름차순 했어. 그럼 디귿은 주어진 다항식의 차수는 누굴 기준으로 봐야 돼? 변수의 지수를 보는 건데 문제에서 x에 대하려고 했으니까 x만 변수예요. 그럼 x의 지수가 4차니까 4차 맞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거지. 이해돼? yz는 상수 취급이라고. x에 대하면 x가 문자예요. yz는 문자인 척하는 숫자라고. y랑 z는 문자인 척하는 숫자야. 디귿은 맞고요. 리을은요? 리을은 왜 틀릴까? x 4제곱에 있으면 2라고 적혀있는데 4제곱 계속이 아니죠. 뭡니까? x 4제곱에 있으면 뭘로 고쳐야 돼요? 2 아니에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주가 2y까지 읽어야 돼요. 4제곱 옆에 곱해진 숫자들 x 4제곱의 옆에 곱해진 숫자는 2랑 y라서 2y가 현재로 원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 같은 경우 틀렸습니다. 미음은 왜일까요? 상수항을 읽으면 맨 뒤에 있는 숫자 많이 사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죠? 뭘로 고쳐야 됩니까? 9z 빼기 4에 맞아요. 9z 빼기 4 모조리가 상수항이에요. 오케이? z는 숫자 취급입니다. x에 대한이라는 건 문제에서 오류 방지를 위해서 강조한 문장이에요. 상수함과 개수의 기준은 잘 아시면 되겠고요. 정답문에서 기억 니은 디귿 3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얘들아 2번은 전형적인 나눗셈이에요. 이거는 조리법 안 돼요.
2차식으로 나눌 셈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성실하게 나눗셈 하시면 됩니다. 즉 계산력의 문제였겠죠? 이번 틀리신 분들은 따로 오답해 보세요. 이번은 그냥 계산이에요. 오케이. 왜 틀렸을까? 근데 그 딱 봐도 뭐 x 저기 순간에 생략된 거 띄어쓰기 안 했겠지. 나머지가 2차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1차 나오는데. 이번 문제? 네. 아니 2차 넣었으면 1차 넣어야죠. 그래요? 쌤이 해봤거든요. 이거 그냥 결과만 적고 바로 줄게요. 주어진 식을 길게 적고 근데 얘들아 중간에 띄었어야 된다. x가 없으면 점프해서 마이너스 6인 거야. 그 다음 나눗셈하고 띄어쓰는 거 잘했지? 그 다음에 목과 나머지를 앞에 대가리끼리 비교하면 내가 해보니까 나오던데 이렇게 메꿔지고 점점점에서 최대한 나눴을 때 빼진 나머지를 찾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오케이. 계산 틀린 거 찾아보세요. 위에서 뺄 때 잘 빼주세요. 그래서 몫은 qx고 나머지 rx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 대입법 3 대입하고 마이너스 대입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 3으로 나와요. 2번은 3. 근데 3번은 주제가 뭘까? 항등식. 그치? 모든에 대해서 등식이야. 모든 등식이라는 건 모든에 대해서 등식, 항상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항등식을 만났을 때 항등식 느낌, 대처법. 머릿속에 일단 뼈대를 잡아야 돼요. 항상 되려면 머릿속에 드는 기본 모양 뭐야? 0은 0꼴로 만들어야지라는 이런 형태를 만드셔야 돼요. 항등식은 0은 0꼴. 그렇습니까? 선생님 왼쪽은 0이 아닌데요? 등호의 왼쪽이요. 강제로 0으로 되게끔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랑 y가 섞여 있는 식이 0이라는 건 둘 중에 한 문자 지울 수 있는 거 최대한 지우고 몇 x 제곱 몇 x 몇 내림차순 정리 후에 모조리 0이 되게끔 곱해지는 수들이 0이게끔 수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항등식의 기본 법칙이 뭐야? 한 문자로 정리 정돈을 하고 앞에 놓인 수들과 상수항이 0, 0, 0일 때가 0이 된다는 게 보장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계산 안 할 거야. y를 x로 이거 소곱법 해보세요. 이해됐어? 맨 윗줄에 등식 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빼기 1로 바꿔치기 해놓고 아랫줄에 대입하면 y가 사라지니까 y를 사라지게 하고 내림차순 정리 후에 000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해보니까 제가 답만 부분 줄 알려드리면 해보니까 제가 b가 먼저 결정이 돼요. b가 아마 좀 더럽게 나와서 좀 의심스러운데 6분의 7 나왔을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 후 000 잡으시면 b가 6분의 7.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a였을 텐데 a는 마이너스 2분의 21쯤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c는 6분의 5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배하고 더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c는 23 나오더라고요. 3번까지도 그냥 계산 생략. 4번도 이거 틀리면 안 되지. 4번도 공짜 문제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틀리니까 점수가 확 내려가는 거야. 내가 4번 문제에서 깨달아야 되는 사실 바로 뭡니까? 내가 제목도 알자. 복소수가 들어있는 사칙 연산이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그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성질이 있었어. 다시 한번 복소수가 들어있는 사칙 연산. 그 중에서 곱하기 나누기일 때 얘들아 우리 꼭 루트 어떤 수분에 어떤 수가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를 달면서 그대로 쓸 때 b분의 a 이게 언제였죠? 그 언제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돼요. 루트분의 루트가 루트를 합치고서 쭉 길게 쓰고 마이너스 생길 때 풀마일 때 그쵸? 풀마일 때만이에요. 루트 안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합칠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를 달면서 합쳐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를 달 필요가 없어요.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풀마일 때만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 다음에 곱하기일 때는 언제였죠? 곱하기 진행하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그때가 언제일 때? 적당한 때. 이건 마마일 때죠.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풀마냐 마마냐. 곱하기는 마마 형태 외우시면 되고요. 마마 형태만 안쪽에 집어넣으면서 또 마이너스 바깥에 줘야 됩니다. 이거는 풀마인 경우는 루트끼리 합치면서 부호 포함해서 부호 포함시켜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안전장치로 주면 됩니다. 안전장치 개념이에요. 많이 생길 때라는 거. 오케이. 풀마일 때랑 마마일 때만 생기는 거니까 이거 잘 기억하면서 하시면 등식이 올바른 것은 기역과 디귿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역과 디귿만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하시면 됩니다. 기역 디귿만 됩니다. 자격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근해 공식 쓰지 말고야. 근해 공식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에 어떤 방법도 있었냐면 간단히 하기. 간단히 하기 뭐 하면 될까? 차수를 낮추자. 차수를 낮추자. 5번 문제는 차수 낮추기예요. 아니 이거를 근해 공식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건 초도스러운 애기들이 나는 3, 4분력의 마인드입니다. 오케이? 3, 4분력의 마인드. 1, 2, 2등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자, 어떻게 하자? 뭐 하자? 일단 얘 한근을 알파라고 지정할 때 구하라는 게 뭐야? 4알파 빼기 7분의 2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7 빼기 알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5알파 빼기 4. 간단히 하면 돼. 그치? 근데 이거 알파를 찾지 말고 뭐 하자? 간단히 하고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야. 마지막에. 선생님 간단히 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할 수 있을까? 간결하게. 첫 번째 이겁니다. 알파도 해니까 강제로 대입하면 이런 식은 0이 된다는 보장이 생겨. 는 0이야. 자 그러면 2차만 남기면 얘들아 2차, 1차 중에 2차라는 대표만 남기면 이 알파 제곱은 여전히 같다. 무시 넘어가면 3알파 빼기 5로 내림차수가 내릴 수 있죠. 지수를 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식을 여기다가 여기 보여요. 여러분들 2알파 제곱을 줄이면 되겠죠. 2알파 제곱을 얘로. 그럼 3알파 빼기 5로 대입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분모는 그대로 4알파 빼기 7분의 분자는 이거 알파끼리 더하고 숫자끼리 모으면 숫자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데? 잘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대입하고 막 하면은 이게 4알파 빼기 7대 버리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1이죠 그냥.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냥 간단해져요. 오케이? 두 번째 거는요. 이것도 분모가 너무 커. 지수가 제곱이니까. 그래서 뭐 하자? 전개해보자. 이거 전개해보자 얘들아. 알파 빼기 제곱 전개해볼게. 완전 제곱식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플러스 4.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얘를 죽이고 싶어. 근데 알파 제곱은 지금 요만큼인 건 알지만 2알파 제곱이니까 한번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 나누기 하면 알파 제곱은 2분의 3알파 빼기 2분의 5라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 그 상태로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넣으세요. 넣으면 그럼 2분의 3알파 빼기 2분의 5 빼기 4알파 더하기 4분의 분자 5알파 빼기 3이. 근데 넣고 보니까 신기한 일이 발생한다. 신기한 일이 발생하지 않니? 뭔데? 이거 부모끼리 동류항 처리하면은 이거 빼보세요. 2분의 3알파 빼기 4알파. 마치 x점 빼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진짜 빨리. 2분의 3알파 빼기 4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5알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4는 통분해서 더 빼면은 몇 나와요? 2분의 4. 플러스 2분의 3 나와요. 맞아요. 자, 그리고 분자가 5알파 빼기 3이야. 자 근데 이거 잘 보면은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쵸? 번분수긴 한데 번잡한 분수. 같은 수가 있잖아요. 5알파 빼기 5 플러스 3 뭐 그렇지. 뭐 해주면 됩니까? 분모 분자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동시에 동시에야 분모 분자에 일정한 수를 곱해보자. 일정한 수. 한 몇 정도로 곱할 거냐면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한 2배만 할까요? 분모 분자를 동시 2배면 어떻게 돼요? 빨리. 되겠죠? 오케이, 일단 뭐가 됩니까? 몇인지 모르더라도 약분됩니다. 약분할 수 있는 숫자 됐습니까? 그럼 거기다 대면 2까지 곱하면 2. 2가
이 계산된 결과는 마이너스. 근데 여기 앞에서 1 나왔고요. 이건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걸 뺄셈이니까 1 빼기 2니까 정답은 3입니다. 오케이. 5번 문제 교훈은 뭐다? 근해 공식 쓰지 말자야. 최대한 쓰지 말고 그냥 간결하게 써보자. 내림 차선 아닌데 대입하듯이 쓴 거예요. 너 근해 공식 썼다. 와 풀려서 보니까 쓰지 말라는 게 썼네. 잘 썼네. 더 복잡해져 그러면 얘들아. 근해 공식 쓰면 복잡해져요. 그렇고요. 얘들아 6번은 그냥 나눗셈 하는 경우입니다. 민재 이거 틀렸네. 애들 보는 거죠. 그래? 정말? 안타깝네. 간은 채웠어? 아니요, 저 하나. 하나도 못 채웠어? 우리 클러스 텐데. 네, 6번이야. 얘들아 문제 지문이 뭐야? 엄청 큰 1050이라는 열제곱을 나누겠다 4모형. 그러면 목과 나머지 몇 층이가 문제 지문이야. 목과 목 앤드 나머지. 목 앤드 나머지. 자 근데 이거는 출제자님께서 보기문을 줬어요.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얘들아 이거 나누기 귀찮으니까 뭐 하지? 그냥 문제 써있어요. 잠깐 동안 얘를 x라고 잡자. x. 그럼 얘를 x라고 잡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사람 해본 거예요. 이거를 세배하고 올리면 되죠. 지금 이 밑과 밑이 봤을 때 1050이라는 배열이 350을 세배하고 올리면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이 문자 취급한 거야. 이거라고 치자. 비슷하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누기 해보자는 건데 우리 뭐 할 수 있어? 나누지 않더라도 검산식을 쓰는 겁니다. 그냥 몫을 Q라고 잡고 나머지 R이라고 잡자. 괜찮습니까? 왜냐면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검산식 쓰면 어떻게 돼요? 검산식 긴 수는 같아야 된다. 어떻게 돼? 나눈 식과 몫을 곱하고지 xq qx가 들어있는 식이 어떤 몰라 더하기 나머지 r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검산식을 쓰자. 그 다음 뭐 하면 되니? 검산식은 써놓고 간접적으로 뭐 할 거예요? 수치 대입법. 며칠 대입해야 사람들이 받쳐줄까 갑자기? 상상의 수 대입해보면 적당한 수. 바로 양변에 민지에 몇 대입해보시면 0. 0이 되는 수예요. 네. 0을 살짝 대입해보는 겁니다.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0 대입하면 3배도 0이고 2라니까 20제곱이에요. 그래서 일단 R의 전체가 나오죠. R. 그래서 R이 몇인 거야? 2의 10제곱. 근데 2의 10제곱은 계산해보세요. 몇 제곱이에요? 2의 10제곱은 몇 텐데요? 1024인가? 유명한 숫자잖아. 컴퓨터 단위죠? 1024. 그래서 얘가 2의 10제곱이면 알았더니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가 들어갈 자리에 이거는 뭐 1024가 된다는 거예요. 2의 10제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냐면 x를 원래 문자, 원래 숫자로 되돌려 놓으면 어떻게 돼? 이거 다시 원래 문자로 되돌리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1052의 큰 수는 10제곱을 당하면 이거에다가 350 대입하면 괜찮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 뭐 한 거냐면 우리 0으로 나눈 문제가 아니지만 일단 0을 나눈다고 치고 막 해서 검사지에서 넣고 여기다 350을 대입한 게 요거야. 350을 대입한 거. 근데 우리 1024는 조금 더 350으로 나와 떨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나머지가 커져.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커. 그치? 그럼 1024 정도는 따로 별도로 350으로 나눠보자. 어떻게 돼요? 별도로 나누면? 보세요. 1024는 350 몇 번 들어가요? 자, 350이 조등성으로 가자요. 옆에다 해보자. 한 이 정도를 해야 700에 가까워지고, 아니 그치? 700 위아래 빼면 3 이상 나올 거야. 그치? 실제 목과 실제 나머지는 조금 더 걸러줘야 돼. 쪼개줘야 돼. 스플릿 분해시켜야 돼. 그래서 얘는 350이 두 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뭐 324인 수의 합을 볼 수 있어요. 그치? 일단 뭐 할 수 있어? 일단 뭐 할 수 있지? 앞에 있던 뭉탱이랑 이 뭉탱이 또 합칠 수 있죠. 왜냐면 더하기 연결이니까. 그러면 모으면 350에 반복되는 수랑 350에 반복되는 수를 모으면 인수분 해야되지 어떻게 돼요? 350 곱하기 Q 플러스 2 정도의 1을 Q 더하기 2 3, 2, 4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을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개수 더하기 개수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끝났지 얘들아? 이게 뭐야? 나가 들어가는 박스 빈칸이고요. 뒤에 있는 수 다가 들어가는 박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나다 순서로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그러니까 나머지의 어떤 방법, 나눗셈 방법은 이런 문자들 취급하는 게 편리하다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예시예요. 오케이? 맞췄네? 이렇게 풀었니? 좋아요. 원래 8번까지는, 9번까지는 다이렉트로 맞았어야 되는데. 얘들아, 7번은 진짜 넘어갈게. 7번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8번. 8번은 기억 연기가 다 해봤어. 기억 같은 경우는 보기차식. 얘들아, 보기차식이 뭔지 알아? 짝수제곱만 등장한 문제. x 4제곱과 x 제곱이요. 그거는 인수분해할 때 강제로 완성제곱식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기억은 해보시면 말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니은은요? 얘들아, 참고로 니은 푸는 거 뒤에 문제 풀다가 또 나온다. 그치? 풀어봤으면 알겠지. 얘들아, 80분 동안 고민했다면 니은 푸는 과정이 뒤에 쓰여요. 오케이? 얘는 넘어갈게. 디귿은요? 넘어갈게요. 오케이. 꼭 해보세요. 저는 지금 시간 낭비. 왜냐면 잘하는 친구들한테 손대질 것 같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은요? 넘어갈게요. 오케이. 얘들아, 9번은 참고로 순원수가 되시오 라는 말과 실수가 되시오 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야.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10번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해봤니? 중근을 가지도록 하면 뭐 해야 돼? 반사적으로 그 식이 완전 제곱식이 같은 말이지. 하지만 그 식이 완전 제곱식인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해봤니 근데? 문제 맞았어? 네. 어떻게 했어? 판별식. 판별식이 여기다 썼어? 네. 그 다음은? 그러면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빠르게 보자. 그 당시에 못 돌렸던 걸 설명을 들어봐. 10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중근? 보장될 조건이 뭐였나 했을 때 판별식이 떠올려야 돼. 해보자. 자, 판별식 나열해보자. 해볼게. 끊고 끊었을 때 A, B, C를 찾으면 자, 판별식의 번호 B는 어떻게 됩니까? 불러주세요. 보세요. 이건데 어차피 넣을 건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 바꿀게요. 자, 판별식을 적었습니다. B의 곱빼기 4AC 곱하기. 자, 근데 이거 쓸 때 뭐 해야 돼? 0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돼. 오케이? 자, 근데 판별식이 좀 써보니까 0이다가 좀 해석이 안 돼. 그럼 조금 더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정리해보자. 전개하자. 전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 쓰면서 이거 바로 안쪽끼리 곱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 AB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 플러스 4 싹 다 전개해봐. 그럼 얘들아, 전개 쓸 때 이뻐지는 배열 발생한다? 그리고 동류항상기나 4AB랑 마이너스 2AB.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AB 바꾸면 될까요? 그 다음은요? 마팔 A 마팔 B 16. 오케이? 안녕. 자, 근데 이렇게 더 길어졌으니까 못생겨 보이니?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지 생각해야 돼요. 줄었어 진짜 진짜. 플러스.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뭐하고 있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할까? 암시한 게 이렇게 0이 된다? 왜 된다? 한번 인수분해 트라이 해봐야죠. 자, 이거 인수가 됩니까? 네. 여러 가지 인수분해 공식들이 있는데 있어요. 바로 적당히 쪼갠다. 내가 이렇게 묶었을 때랑 이렇게 묶으면 딱 아다리가 예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예쁘던데. 자, 3개짜리 묶고 2개짜리 묶고 1개짜리 묶을게. 어떻게 돼요?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포장할 수 있죠? 플러스 예제곱으로. 얘는 마팔로 묶을 수 있죠? 얘는 16이죠? 그럼 이거 보이는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치환이라고 불러요. 치환이라고 불러도 돼. 라지 x라고 치환해서 x제곱 마팔 x 16이니까 이거 빠르게 인수분해 넘어가면 될까요? 해보자.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어떤 루트 정도의 4의 차의 제곱이겠죠? 완전 제곱식 쓴 겁니다. 오케이? 인수분해 되죠? a제곱 8a 16이겠죠? 그쵸?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는 0이 돼야 되니까 는 0. 그러면 이게 0이 되면 괄호 안쪽에 0인 수. 즉 따라서 a 더하기 b는 4라는 암시가 나와요. 이 암시산이 나오죠. 근데 a, b의 조건 문제 써 있었나요? 있었어요. 뭐였죠? 실수야, 정수야, 자연수야. 자연수란 말이 써있죠. 그럼 a, b가 자연수라는 건 더 있을 때 사인수요. 1 또는 1, 3이거나 2, 2거나 3, 1이거나겠죠. 자, 근데 이 1은 말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2차 방정.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넣으시면 이거 0이 있을 때 2차 방식이 안 돼요. 그런 거 다 따지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말이 안 되는 가 있으면 진짜. 그래서 1, 3이거나 3, 1이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답은 둘 다 10이겠죠. 그래서 얘든가 답은 10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정답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이거 넘어갈게요. 근과 계수관계 쓰는 겁니다. 네. 11번 쓰면 안 돼요. 근과 계수관계 쓰면 돼요. 그 다음 12번. 그래서 12번도 저게 무엇을 암시하는가? 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 2차 함수 머시기가 있는데, 자, 괄호 열고 a가 0보다 크다라는 보험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그렇다는 보장이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부등호 방향이 참인 거. 다시 한번 부등호 방향이 참인 거 고르시고. 오케이? 부등호 방향이 참인 거요. 첫 번째 기억 a 빼기 a 빼기 b 플러스 c는 작을 수 있다. 0보다. 뭔 말이지? 자, 니은은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빼기 c는 0보다 클 수도 있다. 디귿 a 플러스 2b 플러스 4c는 0보다 클 수도 있다. 이거 참거짓을 따져줘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보면서 a, b, c 사칙 연산된 결과예요. 자, 이거 봅시다. 첫 번째, 일단 얘들아, 이거는 그래프의 힘을 빌려봅시다. 그래프의 힘. 얘들아, 말 그대로 이 x제곱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걸 대표로 그려봐. y축 생략하면서 x축, y축. 근데 어쨌든 x축과 만나지 않으면서 a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블록한 느낌에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붕 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fx 규칙이에요. fx. 자, 근데 이런 그림을 대충 그릴 수는 있어. x축과 만나면 안 되니까 떠 있어야 되겠지? 자, 근데 이걸 안다고 치고 기억, 니은, 디귿과 관련이 있을까? 있습니다. 얘들아, 혹시 이거 보였니? 얘들아, 부등호의 왼편에 있는 이 문자의 나열의 의미가 뭐야? 그냥 단순한 나열로 보여? 그러면 수학적 센스가 없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가 뭐죠? 1대 1대 아니죠, 이거 아니죠. 말이 x에 마이너스 1 바꿔치기 주세요. 왜요? 자, x에 마이너스 1 넣은 결과물로 본다면 그때의 결과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x가 마이너스 1인 곳은 대충 이렇게 쓰면 그때 닿는 y좌표는 양수가 보장이 되죠. 몇인지는 모르더라. 상태를 보는 거야. 액체, 고체, 기체, 양수, 음수. 자, 지금 위에 떠있는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왼쪽은 x가 마이너스 1을 바꿨을 때 얻어지는 그 결과물의 이 덩어리가 그냥 x에 마이너스 넣었을 때 값일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양수겠죠. 떠있는데. 그치? 그럼 얘는 뭡니까? 몇인지 몰라도 양수야. 근데 양수가 작다, 음수야. 0도. 말이 안 돼. 기억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라고. 해석하기. 얘는 의미가 뭘까요? 자, 계속 눈썰미를 기르세요. 이 숫자의 의미, 문자들의 나열.
의미가 뭘까요? 살짝 아다리가 안 맞죠. 다시 한번 으라 살짝 아다리가 안 맞지 이거. 아다리 안 맞다면 이해돼.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자, 이 왼쪽은 잘 안 보이니까 맨 앞에 놓인 수의 부호로 마이너스로 묶어볼게. 그럼 얘는 4a 빼기 2b 플러스 c로 조작할 수 있죠.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이런 수의 마이너스. 근데 얘는 또 의미가 뭐죠? 의미를 부여해 봅시다. a 옆에 있는 거, b 옆에 있는 거 삼성.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결과죠? 마이너스 2 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a 빼기 2 플러스 얘가 나오겠지. 근데 걔가 정확히 몇인지 몰라도 부호는 알 수 있지. 어떻게 되는데? 이거 어딘가 마이너스 1 찍어. 그 점의 위치 y좌표는 양수일 거면 따라서 얘들아 여기도 양수인 거죠. 괜찮습니까? 따라오고 있는 요거는 그거에 관해서 붙였어. 그럼 전체는 마이너스겠죠. 이해돼요? 근데 그 마이너스가 크다 0이다. 나도 말이 안 되네. 오케이? 벌써 기억님만 확실히 체크했으면 디귿도 알겠어요. 디귿은 이제 하나 없으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왜일까요? 이걸 알아야 맞습니다. 자, 디귿 옳은 이유를 아시는 분은 제가 몇 시간 깎아낸다고 되겠고. 아니 말하세요. 뭐라든지 말해요. 얘기 없이 합시다. 이거 의미가 뭐예요? 4F 4분의 1 땡. 그 4분의 1하고 x자리에 2분의 1 넣고 맞습니다. 4 곱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는 x의 2분의 1을 넣으라는 관련이 있어요. 쌤 관련이 없어요. x의 2분의 1을 넣어봅시다. 분수 2분의 1. 그럼 2분의 1은 어떻게 돼요? x 2분의 넣으면 2분의 1 제곱에 a배니까 4분의 1이죠. 다음은 2분의 1b죠. 근데 이 숫자는 몇인지는 몰라도 그림이 보장이 돼 있잖아.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그럼 2분의 1을 찍고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양수란 말이야. y좌표가. 얘는 양수야. 근데 이 숫자를 뭐만 시키면 얘가 될까요? 4배 정도 한 별 아닙니까? 4배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양수를 4배해도 양수 느낌이니까 양수입니다. 0보다 크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만 된다는 걸 확실하게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교훈이 뭐다? 이차 함수는 적당한 수를 대입해 주세요를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구나. A, B, C의 나열로. 그러면 x의 며칠로 정의되지? 라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가끔씩은 리을처럼 이런 A, B, C 나열이 아니라 어떤 제곱이 나열될 수도 있어요. 제곱식.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판별식이라는 수입니다. x의 며칠 넣는다가 아니라 x의 며칠 넣으라가 아니라 얘는 ax제곱 bx의 판별식 부호니까 0보다 크다. 이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판별식의 양수일 때 x축과 만나지 않고 아니죠. 이거는 또 거짓말인 거죠.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이 만나는 곳이 없죠. 극점의 개수가 없다는 걸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접근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오케이. 어쨌든 정답은 디귿만이에요. 13번 문자 3개로 잡고 푸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13번은 문자 3개로 맨 윗줄에 가해서 저거를 A, B, C로 잡고 풀면 돼요. 오케이. 선생님 나는요? 가를 이용하면 나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A, B, C로 싹 다 표현한 다음에 문자 소호해 가면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13번은 대부분 잘 맞췄습니다. 잘했습니다. 다 맞췄습니다. 좋아요. 대부분 맞췄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문자를 이용해서 또 푸는 거예요. 그럼 14번. 14번은 아까 제가 미리 말했는데 그 앞에 8번 문제 기억인디가 있잖아요. 그거를 니은 한 개만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8번 문제의 니은을 14번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때 생각했던 과정을 똑같이 숫자 바꿔서 한 거거든요. 잘 안 됐나요? 해줘요. 저는 2명이서 필요해서 하겠습니다. 한 명은 손해를 보세요. 네. 할렐루야. 13번이 맞췄네.
이렇게 불순해서 계획이 푸는 게 이제 좀 빠르게 할게. 괄호 4개짜리 플러스 K 가 완전 제곱식이 돼.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K를 찾고 그 함수 fx의 제곱에 fx를 5 대입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첫 번째, 일단 부분 전개입니다. 얘들아 부분 전개 해보자. 부분 전개. 자, 상수항의 합이 1.5. 46, 28. 범 10이니까 1.5. 따라서 자, 이거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건 암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자를 x의 친구 라지 x라고 대문자 x로 두면 얘는 x 플러스 16, x 플러스 24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 싹 다 전개시키면 x제곱 더하기 40x 16 곱하기 24 몇 나오니? 384? 오케이. 384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식의 나열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를 만족하게 하고 싶어.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새로운 2차식과 새로운 1차식과 x가 없는 내림차순 정리로 봤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놓일 때. 왜 이제 상수항이 몇 줘야 돼? 반의 제곱이 상수항 될 때. 400대 400이 필요하지. 왜냐면 이 40의 절반하고 제곱하면 400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근데 k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k는 16으로 잡아야 될까요? 따라오고 있니? k는 16일 때야. 자, 그럼 이 식을 진짜로 보면 읽으면 x제곱수 40x 400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고, 이제 인수분해 도전하면 얘는 괄호 안쪽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x 플러스 20의 전체 제곱이죠. 근데 x 뭐 하면 돼요? 되돌림. x를 되돌려 놓자. 그럼 x를 다른 문자로 바꾸면 원래법 x제곱과 10x였으니까 이런 게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럼 뭐 하면 돼? 그 제곱의 밑에 있는 수가 fx인 거죠? 제곱의 밑에 있는 수. 즉 fx가 지금은 얘라서 얘가 fx입니다. 그래서 fx를 찾았고 k 찾았고 f에다가 5를 대입한 값은 살짝 5 대입해 보시면 제곱 떼면 돼요. 제곱을 떼세요. 그래서 f5는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5가 나오나요? 그렇죠? 5 넣은 수가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k 자리에 16 넣은 거랑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답은 11 하시면 됩니다. 11. 다음 15번은 문자 3개짜리의 곱셈 공식인데요. 혹시 저거 곱셈 공식 안 떠올랐나요? 그나마 근사적인 거, 가까운 거. 몇 아니? 15번에 가까운 곱셈 공식 여러 개. 이름이 없어. 원래 곱셈 공식이 다 이름이 없어. 뭐 3제곱짜리요, 2제곱짜리요, 4제곱짜리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15번을 풀기 위해 필요한 거 뭘까요? 설마 그냥 전개요? 그냥 전개요?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올 텐데요. 잘. 정보가 3개나 있는데 구하라는 게 관련이 없어 보여. 애플 B, 애플 C, 비플 C, 애플 C, C 플러스 A가요? 문자 정말 몇으로 바꿀 수 있는가가 질문이야. 자, 어떤 시도 해봤니, 주영아? 너의 소감. 이 문제 풀면서 접근한 방법을 소개해. 그냥 정리. 아니 뭔가 공식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알려주세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괜찮아. 어디까지 해봤니? 관련성을 찾아야 돼. 주어진 거와 구하고 싶은 거에 관련. 저거 치환해보고 지원해보고. 전개 조금만 해서 인수분해 하려 했는데 네네네네. 안 돼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버렸다. 인수분해 해본 배열이 나왔나? 그러다가 계속 순환할 텐데 그러면 순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말 나와? 내 생각엔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지원 어디까지 갔니?
이 문제 풀게서 너도 그냥 깎아 전개했니? 젠장. 전개 문제들 진짜. 아니, 전개는 다 풀겠지. 고난도 문제들은 이런 거 있던데. 연애 어떻게 봐요? A 플러스 B를 3 마이너스 C 2항이죠. 2항이 맞아요. 2항. 얘들아 지금 이거 첫 번째 식에 3개나 합치면 3이네? 3개나 합치면 3이네? 근데 이거 2개네 하면서 이거 2항하고 대입하면 돼요. 2항하고 대입 6글자예요. 자 일단은 이거 3개지만 A 플러스를 남기면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변형은 F를 B는 무조건 같다 3-C예요. 상대방을 빼면 돼요. A, B의 상대방은 C예요. 얘는 그러면 3 빼기 C야. 얘는 3-A야. 얘는 3 빼기 B예요. 그래서 일단 2항하고 대입한다요. 그 다음에 이거 곱셈 공식에 있는 놈이죠? 곱셈 공식의 이 배열을 빠르게 전개해주는 공식이 있어요. 아세요? 알아? 아니면 알려줄게. 그때는 주로 X였을 겁니다. 공통인 문자가 있을 거예요. 형태가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이 3개짜리 배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빠르게 튀어나와야 돼요. 첫 번째 뭐였어? 앞에서부터 X세제곱 쓰고 더하기 풀마였던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많이 쓰고 X가 아닌 것들의 A, B, C에 합 쓰고 X제곱 다음 더하기 2개씩 곱한 거 절대값 쓰고 그러니까 절대값처럼 왜냐면 어차피 풀마의 마지막에 부호 보정할 거라서 풀마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K A, B, B, C, C 크로스죠. 2개씩 곱한 거 X 마지막 빼면서 X가 다 아닌 거 A, B, C 하면 되죠. 이게 곱셈 공식이 있어요. 교과서만 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공식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빠르게 해요. 물론 여기서도 전개도 되긴 하는데 그것조차 시간이 아깝다고요. 자, 보자. 따라서 이 전개가 어떻게 돼요? 공통인 거의 세제곱이면 여기서 x. 자, 3의 세제곱. 빨리 도와주세요. 빼기 쓰면서 괄호 열고 공통이 아닌 것들 A, B, C인가요? 걔들의 합. 공통의 제곱. 괜찮습니까? 플러스 쓰면서 2개씩 곱한 거, 2개씩 곱한 거, 2개씩 곱한 거. A, B, B, C, A야. 공통 하나, 1제곱. 마지막 A, B, C 쓰면 되겠죠? 왜 전개 곱셈을 쓴 겁니다. 곱셈 공식. 그 다음 뭐 하면 돼? 아는 것들 대입하면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긴장이 되는 게 이거 27이고요. 요거는 문제에서 3으로 줬으니까 3 곱하기 9니까 빼기 27. 여기는요? 이거 없죠? 근데 얘 만들 수 있죠? 얘는 만들어낼 수 있는 배열이죠? 이 2개짜리. 합과 제곱 3개짜리는 할 수 있는 거 있죠? 곱셈 공식 변형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연극을 만들면 큰 거를 먼저 쓰는 거예요. 지수 같은 거. 얘는 갖다 썼는데 하면서 뭐였지 하다가 곱셈 공식 변형이야? 합을 시키고 나서 해? 제곱시키고 흔들리면서 빼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고 대입하면 어떻게 돼? 2는 3의 제곱 9 빼기 얘는 모르겠으니까 네모라고 썼죠. 네모. 그럼 2는 9 빼기 2네모 2는 9 빼기 2네모야. 그럼 그 우리가 찾고 싶은 그 배열은 2항하고 2항하면 네모는 이걸 네모라고 잡은 거예요. 뭉탱이를 2분의 7 나옵니까? 걔가 얻어진 거야. 따라서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그럼 여기는 2분의 7의 3배 그러면 2분의 21 얘는요? 1이었나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치죠 그러면? 27 날라가니까 2분의 19가 됩니다. 수능은 2분의 19 필기 안 해보면 머릿속에 잘 저장해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가 이제 제가 좀 한줄 말자고 했던 내용들인데 근데 여기는 뭐 순서 바꿔서 해볼게요. 일단 여기 넘어갈게요 그러면. 근데 뭐 할 만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의외로 좀 이번 문제는 들쑥날쑥 한것 같아요. 제가 봐도 19번은 잘 풀었더라 했어요. 의외로 19번은 그 5형제 중에서 16번부터 20번 배치 중에 최약체예요. 최약체 99번은 5,000항 중에서 최약체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9번은 그냥 설명 안 할게 바쁜 거 같아서 일단 넘어가 해볼게요. 21번
근데 이거 21번 좀 반전이네요. 너무 어렵더라고. 그렇죠. 21번 일단 보류 넘어갈게요. 제가 안 하고 있는 건 일단 오답의 대상에서 빼면 됩니다.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 거고. 22번 꽤 어렵습니다. 넘어가시고요. 23번 할만합니다. 해볼게요. 원래 이참수가 이번에 어렵게 느끼는 주제니까 이참수를 일단 시작했자. 그래서 한번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최대라는 말이 등장하거나 최소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이 유형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자, 두 양수 PQ에 대해서 P랑 Q는 양수입니다라고 써있어요. 플러스. 자 근데 자 문제에서 fx는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x제곱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px 빼기 q예요. 자 근데 이 fx가 다음 조건을 둘 다 만족한대. 오케이? 자 가조건 뭐예요? 각 이놈의 전체 덩어리는 그려보면 x축이 접한다. x축이 접. 나는요 읽을 때는 제한된 범위에서야,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다. 마이너스 p 이상부터 p 사이에 움직이는 x가 있으면 그에서 fx의 최소값은 결정이 됩니다. 몇으로? 출제자가 준 숫자로 마이너스 54로 결정된다. 자, 가족분과 나족분을 섞어볼게요. 첫 번째 기자님 왜 살짝 우습게 보이죠? 이상하게 됐나요? 너무 못생기게 너무 비웃지 마세요. 자, 첫 번째 x축이 접한다. 뭐 해야 됩니까? 같은 말. 이참수의 특징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접한다의 특징. 판별식이 0이다. 오케이? 그럼 판별식 0이다. 해보자니? 그럼 판별식 적으면 끊고 끊으면 자 b의 두 빼기 4ac. 얘들아 이거 판별식 쓰면 아마 늘 나올 거예요. q를 다 9천 번이야. p의 제곱 더하기 4q는 0이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괜찮습니까? 미안해요. p의 제곱 빼기 4q는 0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좀 핵심인데 이게 뭔 말일까? 이 안쪽에서 사이값이 F도 움직이면 가장 작을 때랑 클 때 중에 작을 때가 마이너스 54가 고작이 됩니다. 오케이? 최대 최소의 예측은 어떻게 할 수 있니? 이차함수를 일단 뜯어 고쳐야 돼요. 한번 뜯어 고쳐볼게요. 얘들아 이 상태로는 최대 최소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골. 자 표준화 한번 해볼까? 자, fx 표준화는 도전해봤어? 최대 최소는 눈에 안 보입니다. 표준화 해야 되거든. 자 이거 표준해볼게. 해보자. 앞에 두 수를 묶어. 오케이? 앞에 두 수. 자 x제곱과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렇게 됩니까? q. 자 그 다음에 반제곱을 더하고 빼. 반제곱. 지금 반제곱 몇이야? 4분의 p제곱. 고마워요. 사분의 b제곱을 더하고 빼.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하실 거 믿고. 자 마이너스에 x 빼기 2분의 p의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앞에 거랑 빼기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은 더하기 4분의 p의 제곱 빼기 q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가 표준화하는 과정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자 우리는 이차함수가 최초라는 건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르면 되는 거지. 자 최대 최소의 원리는 자르는 거예요. 간격에 맞춰서 자르는 거야. 듣고 있니 민지야? 평생 너무 좀 보이지. 자 보자. 얘들아 이 함수 옆에다가 빠르게 그려보자. 그 대신에 뭐 할 거냐면 x축 y축을 생략하면서 x축과 y축을 생략해서 그릴게. 얘들아 지금 문자 앞에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위로 블록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옆에 빈 공간을 그리면은 꼬르르 그린대요. 자 위로 블록으로. 자 근데 적당한 위로 블록을 가지는데 꼭지점 자리를 한번 찍어보자. 얘들아 여기 어디쯤이야 여기? 요 가운데 자리. 꼭지점 공식 써봅시다. 어디에요? x가 2분의 p인 곳. x가 우연히 2분의 p. 우연히 0이 되게 하는 수가 놓인다면 그 수가 확정이에요.
자, 근데 2분의 P를 기준으로 볼록인데 우리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용이야? 막 P부터 P 사이까지 허용이야. 자, 근데 꼭지점을 먼저 찍었더니 2분의 P로 여기 기준선이 있어, 기준선. 근데 P는 뭐니까? 양수쯤이니까 뭐 3, 4, 5, 6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양수의 절반인 수야. 근데 그 기준선으로부터 양끝을 잘라야 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P가 되는 곳은요? 같아진다. 좀 왼쪽이겠죠? 좀 왼쪽이겠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P라는 건 P의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쯤 잘리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P인 거. 적당한 왼쪽이요. 자, 오른쪽 등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요. X가 P가 되는 곳의 끝점 어디예요? 적당히 오른쪽이지. 다시 한번 대칭 축보다 적당히 오른쪽이야. 왜 2분의 P보다 P가 더 크니까. 그치? 근데 멀진 않겠지. 멀진 않겠지까지 여러분들 눈썰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한 이쯤이겠죠. X축과 Y축 내가 생략한 거야. 생략. 안 그린 거야. 근데 간격을 맞추면 예를 들어 세우면 양수의 절반을 쓰고 마P는 멀리 있을 거고 P는 2분의 P의 2배가 되니까 조금 오른쪽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양끝점이 등호 허용이고 등호 허용이고 그 사이의 맵으로 보면 나이키 모양이 보여요. 나이키 보입니까? 그러면 언제 최소라고 읽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P일 때가 최소겠지. 최소의 후보인 거지. 최소의 후보. 마이너스 P를 한번 넣어보자. 즉 여기는 지금 최소값을 내가 정확히 옆에다 그러면 왼쪽 거 중에 마피 쪽이 더 치우치니까 내려갈 거야. 즉 x가 p일 때 그걸 한번 대입해보자. 오케이? 그럼 x에 마이너스 p 넣어본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 초보예요. 왜냐면 떼고 제곱하기 귀찮아요. 이해되니? 마피를 대입해줘. 그래서 그냥 여기 식으로 대입해줘. 일반형과 표준형 중에서 일반형에다가 마피를 대입해보자. 어떻게 돼요? x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한 결과 능이야. 마이너스 p 넣어봐. L 제곱에 마이너스 붙여봐. 마피를 대입해봐. 여기 x에서 x 마피 대입 p 하면 됩니까? 따라오고 있니? q. 그럼 얘들아 여기 x자리 마이너스 p라는 양 왼쪽에 경계를 대입하면 이렇게 식 나오잖아. 그게 뭐라고 주장하면 돼? 문제 줬던 그 수 줬던 수 아니 줬잖아요. 그림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낫잖아. 최소. 그럼 이제 따왔어. 얘들아 아까 뭐였냐면 판별식 기억나니? 판별식이 0된다라는 사실과 최소값의 계산값이 54가 된다라는 사실을 연결해보죠. 연결. 그치? 근데 이거 마이너스 보기 거창스러우니까 뺄게요. 어떻게 돼요? 꺼져. 자, 얘들아 이거는 대입법 쓸 수 있을까요? 대입법? 문자가 PQ 두 개긴 한데 대입할 수 있죠? 뭐 하면 되니까? 얘를 이항시키니 편하죠? 이항시키니 편하지? 그럼 어떻게 돼? P의 제곱은 4Q 그치? 그럼 P의 제곱 4Q니까 이거를 대입하자. 그럼 P의 제곱은 4Q로 바꿀 수 있다. 4Q. 그럼 4Q의 두 배니까 8Q인가요? 그럼 9Q인가요? 그럼 9Q가 54라면 Q는 몇이에요? 그런 수, 적당한 수 6 나옵니다. 그쵸? 계산을 믿으세요. 계산을 믿어. 6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돼요. 근데 Q가 구해졌으면 P도 구해질까요? 거슬러 올라가세요. 아까 여기 있었죠. 그럼 24인데 P제곱 24면은 루트 24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만 가져오면 됩니다. 양수반 조건 때문에. 마지막 지금 뭡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각각의 제곱합이에요. 몇일까요 그러면? 60. 24번 틀리세요. 네, 틀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거 진짜로 제일 맞춘 사고 될 겁니다. 24번은 틀리는 문제가 맞습니다. 다음 25번 나머지 구하기 넘어갑시다. 오케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번 할 건데 이거 잘 맞췄는데 얘들아 생각보다 이거 고민 많이 해서 푸는 건데 잘 맞췄습니다. 답이 9가 나오긴 하거든요. 네, 9인데요. 어떻게 풀었나요? 어떻게 풀어서 주영아 너가 대표로 말했는데 맞았어.
이거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야. 그거 표준화하고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최소값이 잠시만요. 네, 잠시만. 아 그러면은 표준화하면은 음. x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x 마이너스 2k가 3에서 9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x가 네, 그렇게 돼가지고 x가 2, 3, 4에서 네, 알겠습니다. K의 합. 얘들아, 지금 26번 문제는 y는 뭐식이 적혀 있는데 표준화 시키니까 의외로 이뻐지죠.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니까 간단해져요. 어떤 거의 제곱 빼기 3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 녀석은 특징이 뭐야? 그래서 뭐, 얘들아, 이 녀석의 특징을 최대한 표현해보자. 자, 이 녀석의 특징 말할게. 첫 번째, 수식의 생김새가 볼록한 방향 1로 일정하죠. 1x제곱이에요. 자, 볼록하다의 방향 1 정도입니다. 자, 근데 꼭지점은 문자죠. 어떻게 돼요? 좌표를 읽으면 자, 0이 되는 수를 찾고 넣으면 이거 나오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니? x축과 y축을 그렸을 때 꼭지점의 2배랑 이거의 2배에다가 마삼을 좌표로 찍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다야. 자, 근데 그 그려지는 그래프의 일부분이지. 일부분 3과 9 사이에서만 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궁금한 대상은 3부터 9 경계값이 있어. 자, 근데 얘는 무조건 2k, 마삼을 점으로 찍고 볼록하게 그려진 함수야. 자, 근데 만약에 2k, 마삼이 2k가 여기 있으면 만약에 2k, 마삼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림이라면 이때는 최소값이 이 사이만 보는 거니까 여기일 테니까 마삼이 될 리가 없죠. 왜냐면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삼이 되도록 했는데 여기가 되니까 마삼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눌러야 돼요. 밀어야 되겠죠. 모양을 바꾸지 않고 밀어줘야 됩니다. 얘를 움직여 어떻게? 2k, 마삼의 꼭지점 자리가 2, 3과 9 사이 내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가장 낮은 곳을 읽었을 때 마삼이라는 게 켜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 뭐다? 이 사이에 꼭지점의 x좌표가 들어있어야 최소값이 마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게 꼭지점 경계값 3과 9 사이에 들어간다를 풀어주시면 되고 양변을 비로 나누면 2분의 3과 2분의 9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 3, 4 세 개만 되는 겁니다. 오케이? 4.5고 1.5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27번 이것도 할만합니다. 아, 근데 물론 이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 27번은 절대값 들어있죠. 27번 뭐라고? 절대값 들어있죠. 내가 20분기면 가능하다. 아니다 10번밖에 안 나와. 15분 보자. 얘들아 fx가 절대값 들어있죠? 알겠을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자기소개 했을 때 자, y는 그 함수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배의 그 함수 빼기 더하기 5의 최고값을 구하라. 오케이? 자, 우리는 이거였다가 이런 함수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 최소값 구해야 돼. 근데 얘들아 이거는 좀 복잡해 보여도 잘 들어보자.
반복되는 문자. 다시 반복되는 문자. 치환해 봅시다. 자, 치환해 볼게요. 그러니까 fx를 내가 네모라고 치환할게요. 주로 수학자들은 t로 많이 치환하는데 저는 네모 할게요. 그러니까 fx의 함수 값을 결과의 값을 네모로 치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엄청 쉬워져요. 이 진짜 쉬워진다니까. y는 결정된다. 네모 제곱 더하기 4네모 플러스 5예요. 자, 문제의 구조를 단순화시켜보자. 바꿔치기. 네모라고 줄게요. 됐습니까? 그럼 뭐가 됐습니까? 이차함수죠? 이것도 이차함수예요. 지수가 있는 게. 오케이? 네모가 물론 변수처럼 보이는 자 박스로 치환하는 네모 박스. 오케이? 자,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려면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차함수의 최소. 표준화 시켜볼래요? 숫자 너무 이쁘게 나오던데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그쵸. 네모에 몇을 대입해야 가장 전체가 잘 가능한 그쵸.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뭘까요? 쌤, 네모를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 진짜 맞았잖아. 어떻게 풀었어? 다시 난 치환해서 풀고 있는 과정이거든. 이렇게 너도 이렇게 풀었니? 약간 찍듯이. 약간 찍듯이. 네모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0 되면은 사라지니까 1이니까 최소값 수단이 있잖아. y는 같다? 제곱에다 1 올리는 거니까 1 정도가 최소가 아닐까? 아닙니다. 왜일까요?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면 fx를 네모라고 주제에 그 네모는 모든 수까지 되나요? 다시 이 네모는 모든 수가 표현되나요? 아니겠죠. 이런 함수에 갇혀있지. 잠깐만, 이런 함수에 갇혀있단 말이야. 네모는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fx를 한번 고쳐볼게요. 다시 fx로 돌아가자. 얘들아, fx는 그때 경우를 쪼개보자. 절대값 내부가 0 이상일 때랑 절대값 내부가 0 미만일 때 한번 쪼개볼게요. 케이스 분류. 자, 근데 x가 0 이상의 변수라고 치면 절대값 무시 가능하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x가 작다고 치면 이 마이너스 1이에요. 절대값 시키면 이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좋아요. 오케이. 설명이 좀 어렵다. 자, 근데 그때 달라요. 근데 그럼 각각의 경우마다 함수를 그려보자. 0 이상일 땐 이 함수, 0 미만일 때는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야. 해볼게. 첫 번째, 옆에서 평면을 그려볼게. 평면. 얘들아, 이거 2차 함수 그리기 파트거든. 또 뭐 할까? 표준화 시켜보자. 얘 표준하면 어떻게 돼? 이거 그냥 암산해야 되더라. 빨리. 두 개 묶으면 반대제곱 더하고 빼면은 x 플러스 제 해보니까 2분의 1 거거든요. 4분의 5 뭐야? 아니. 오케이. 자, 그러면 fx를 쪼개서 함수를 부분적으로 그리면 정별로 그리면 요건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사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마사분의 5에 꼭지점을 가지면서 문자패가 100 양수배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자, 근데 얘는 0 이상일 때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때만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x가 0 이상인 곳은 여기가 x가 0 이상인 곳이란 말이야. 0, 1, 2, 3, 4 양수 x가 변수란 말이야. 얘들아, 이때부터 그려지는 건 이 오른쪽 날개 2차 함수의 오른쪽 날개만 말이 되는 거예요. 함수를 부분으로 그리고 있어. 부분. 전체의 일부분. 0 이상일 때는 이런 규칙을 그리고 싶은데 완전제를 좁혀내면 2차 함수의 일부분인데 아래로 블록에 오른쪽 날개. 자, 그 다음에 x가 0 미만일 때도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호는 마지막에 이거는 마지막에 생각하고 일단 전체를 다 그려요. 전체 그래프. 근데 얘는 또 표준하면은 x 빼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을 가지고 또 빼기 4분의 5 나올 거야. 자, 그러면 표준했을 때의 그래프를 여기다 옮겨서 동시에 그리면 이번에는 2분의 1, 마사 분의 5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아래로 블록이야. 느낌 알겠지, 얘들아?
아래 블록이야. 자, 근데 0 미만일 때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러면 0 미만이라는 건 0.1, -1, 2, 3 이런 애들이니까 지금 요 왼쪽 날개만 남아요. 뾰족한 날개요. 지워. 그래서 이게 fx예요. v자는 나옵니다. 자, fx를 처음 본 함수긴 한데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얘는 그래프를 억지로 그리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갈라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붙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 직선처럼 보이지만 얘는 곡선이다. 곡선이에요, 곡선. 곡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 왔어. 우리 지금 fx의 결과물을 네모로 치환하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fx의 개형이야. 그러면 이 결과물은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해 봅시다. 바로 이 꼭지점의 결과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x좌표랑 y좌표 중에 y좌표만 읽으면, x를 무시하면 y좌표들의 모임을 보면은 지금은 이 숫자보다 위에 있는 숫자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표현.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라고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여기는 한번 구해보자. 몇이니? 여기는 한 번만 구해보자. 이 점의 위치요. 그럼 x가 0일 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점의 위치는 x가 0일 때 어떤 y값이야. 근데 x에 여기다 0을 대입하나 여기다가 0을 대입하나 어차피 몇 나와요? 밑에 몇 나와? 마이너스 x에 0 넣으면 말씀 나와요 지금. 물론 마이너스 1의 더 큰 수까지도 표현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지? 다시 치환한 식으로 돌아가면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 특징이 뭐야? 네모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얘는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여기를 네모축으로 잡고 x축이 아니라 네모가 변수입니다. 축이고 여기가 y축일 때 그 결과물 y요. 그럼 네모 콤마 y를 찍으면 이차함수의 형태로 그려질 테니까 꼭지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2, 1의 점을 찍고 아래 방향은 1이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자, 근데 이차함수 이놈은 얘가 최소일 것 같지만 어떤 단서 때문에 네모라는 수는 지금 마이너스 2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x가요? 자, 생각해. y가요. y가 자, 이 그래프를 90도 회전시켜 보세요. 90도 회전. 90도 회전시켜 보시면 이게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 머리 안 그려지시죠? 결과의 결과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또 대입하는 거라고. 결과의 결과. 그러면 연속적으로 대입하고 있는 건데 네모로 치환했으니까 네모로 주겠다? 이거 보고 싶어. 근데 네모를 다시 뜯어 고치면 요게 네모들인데 이 90도 회전시키면 여기까지만 대입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이상부터만 나오니까 그게 네모의 정체된다고. 네모는 변수긴 한데 마이너스 1점보다 이상으로. 따라서 여기는 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가상의 점인데 그 점에 마이너스 1인 여기부터 표현되기 시작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오른쪽 날개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인데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 넣을 때가 최소예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더하기 2하고 제곱하고 1 올리면 값은 2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중간에 치환이라는 개념이 좀 쓰였습니다. 치환하면 속함수랑 겉함수로 나중에 고일 때 공통수가 위에서 또 나와요. 합성함수 개념이. 좀 미리 쓸게요. 요거는 전 단계 함수고 후 단계. 이 후의 함수는 아래 블록인데 이거의 그래프 개형을 따라가는 x들을 대입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할 수 있는 형태라서 마이너스 넣으면 그나마 최소가 된다. 오케이? 만약에 얘가 꼭정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은 여기가 답일 거긴 한데 오른쪽 날개만 잘린 거. 괜찮습니까? 자, 저라면 마지막 쪽은 28, 29, 30 중에 29, 30은 버렸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시험 때 그냥 포기했어요. 28번까지는 그냥 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는 꼭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저건 어떤 주제니? 단순 대입이겠니? 식 조작이겠니?
식 조작이 있다. 설마 너희를 괴롭히려고 9x 4제곱 21 x제곱 추리자가 미쳤냐고. 의미가 있겠지. 설마 단순 대입했으면은 그냥 아니면 대입하는 거 좀 무서워서 안 하는 사람들은 겁먹어서 안 한 거지. 자, 식 조작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식 조작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루트죠. 다시 한번 x가 루트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왔지. 근데 저걸 대입하기가 무섭지. 그럼 뭐 하면 돼? 쌤은 이 말 했었어. 대입하기 무서우면 식을 조작해서 0이 되는 수 만들고 메이크 만들고 나눠라 예요. 물론 0으로 나누면 안 되지만 수학에서 0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했지만 문자로 가장을 시키면 가면을 쓰면은 강제로 나눌 수 있어요. 문자로 가면을 씌우면. 그러니까 이거 x가 저거입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불편하게 생겼죠. 3분의 뭐식이잖아.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4제곱도 시켜야 되고 세제곱도 시켜야 되고 37배도 해야 되고. 와, 이게 인간의 짓이냐고. 뭐하죠? 첫 번째, 일단 0이 되는 수 만들기야. 쌤, 0이 되는 수 만들기가 어떤 말인데요? 2차 반원식을 만들기. 볼게. 첫 번째, 얘들아, 이 식 같아야 되니까, 얘들아, 같아야 되니까 양변의 분모를 곱해보자. 분모를 동시에 곱하면 3x는 여전히 같다? 1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부분과 상수항 부분은 상수항을 이항하면 이렇게 식을 억지적으로 만들 수 있고, 양변 제곱해보자. 다시 한번 양변 제곱해보자. 뭐 어떻게 됩니까? 막 식을 정리 제곱까지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문자가 여러 개죠. 9x 제곱 6x 1은 2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아직은 0이 아니라 2잖아. 2.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따라서 왼쪽으로 이항해보자. 왼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돼? 9x 제곱 빼기 6x 빼기 1은 제로라는 제로. 이런 새로운 단위는 0이라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0 된다야.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0이 되는 배열을 만들고 0이 되는 배열 뭐 하자? 만들고 나눠라. 한번 나눠봅시다 이거를. 자, 구하고자 하는 긴 막대 조각을 한번 분할시킬 겁니다. 이 단위만큼은. 자, 그러면 나눗셈을 진행하는 건 애기도 풀겠지. 집에 갈 수 있다. 가자. 중간에 설마 나눗셈 못해서 틀리면 또 억울한 거죠. 그냥 잘하세요. 자, 나눠보자. 누구로? 0이 되는 배열로. 이만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앞에 대가리 비교해서 나눠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앞에 대가리 보면서 요거랑 요거. 그러면 지금 최초에 필요한 숫자는 x제곱이네. 그럼 x제곱을 살짝 여유있게 쓰고 곱하듯이 나열해. 자, 그러면 9x 4제곱 빼기 6x 3제곱 곱하기 진행하고 있다. 위에 거랑. 그리고 위아래를 빼. 오케이? 빼면 어떻게 돼? 다 왔어요. 다 찍고 있어. 사라지고 얘는 27x 세제곱 빼기 이거 얘에서 빼면은 36x제곱 나와요. 위아래는 그대로. 위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대가리 보면서 빌려오면 돼. 가까워지도록. 9x인가요? 따라하고 있죠? 9x 값수면 안 돼. 3x. 그럼 3x를 곱하면서 내리면 27x 세제곱 빼기 18x제곱 빼기 3x. 또 위아래 빼면 돼요. 오케이? 그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날라가고 얘에서 빼는 거니까 그래서 18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10. 오케이?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마이너스 2. 오케이,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지막 도전하면은 따라당하면은 이게 숫자가 이쁘게 나와. 이 문제는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빼면은 되니까 위아래 빼면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8 나오죠. 그 8이 정답인 거예요. 왜? 검산식을 적어보면 얘는 같아야 된다. 얘랑 얘를 곱한 거 더하기 얘니까 얘 0이면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간접적으로 풀려지는 겁니다. 복잡한 수는 나머지가 정답일 때가 있어요. 나머지 정답. 그 다음에 8로 고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한 주 동안 여러분도 공부해주게끔 해설지 올려드리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 찍어놨으니까 말씀해주시면 링크 드릴 테니까 다시 보면서라도 꼭 제가 풀어드린 문제 다시 풀어보시고 오답까지 해보세요.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안 풀어드리는 분들은 한번 해설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저렇게 치면 되는 그 다음에 느낌을 좀 내서 오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까 저번 주 거 오답 필수적인 거 했는데 안 되신 분들만 들려드릴게요. 세목표까지 했습니다. 암적인 거. 나머지는 다 오답 됐으니까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저거 1회차 오답은 언제까지? 오늘 남았을 때는 참 좋은데. 네. 토요일까지 해봐. 그러면 오늘까지 할게. 오늘 바로 하든가. 그래서 공통수학 이거 시점 문제 1회만